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향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4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바쁜 하루가 또 시작됐습니다. 아침부터 아주 그냥 패스트트랙 모니터 하느라고 저희가 어제 오늘 거의 뭐 총출동해서 열심히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회의도 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할 때 네. 어제 오전이었는데 국민청원이 40만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100만 넘었어요. 100만 네. 또 그새 넘었군요. 네. 근데 어제 자정을기에서 일단 패스트 트랙은 태웠습니다. 네. 예, 어제 자정을기에서. 그래서 105만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오전 시간에 지금 네. 들어왔는데. 야, 대단하다. 근데 제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민주당 해산청원 민주당 해산청원 10만이 넘었어요. 그렇지. 여기가 100만 되면 거기도 10만 돼야지. 저쪽에서도 화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민주당만 할 게 아니라 그 다른 당도 해야 되는데. 바른미래당, 예, 뭐 정의당, 정의당. 내가 보기에 이거 다 좀 그래. 왜냐면 괜히 청와대 그 홈페이지 그것만 로딩만 계속 걸리고. 그러니까 좀 에휴, 웃기긴 한데 네. 근데 100만이 넘는다는 건 이게 진짜 거의 촛불 집회 시즌 2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엄청난 그러니까 차라리 집회를 하자고 뭐 자꾸 청와대 청원을 그 누르느라고. 집회보다 쉬우니까. 지금 사실 지지정당과 관련 없이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모습 그렇죠. 때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는 분노를 느끼고 계신 그러니까 것 이게 같아요. 100만이 지지 정당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게 민심이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좀. 예. 어쨌든 100만 갔는데 100만 넘었는데 아마 해산 안 될 것 같고. 아이 뭐 말이라고 하냐. 그거 해산시키면 그거 나라가 이상하지 솔직히. 해산시키면 안 되죠. 제가 어제 그렇지만. 말한 대로 해산시키려면 네. 황교안을 영입하라. 해산시키면 안 되고 해산 전문가. 황교안이 온다 해도 해산시키는 거는 안 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 처벌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되는데. 패스트트랙 하는 거 싫다고 외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니까. 근데 그거 그냥 어디 가서 외치시면 되지. 자꾸 그거를 국회 방해하고. 일정을 방해하고. 그 제일 재밌는 장면이 이은재 의원이 그 26일 날이었나요? 보는 거야 그거. 네. 26일 날이었나? 그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그 신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 국회 저 사무처에 그걸 못하게 계속 막고 있었잖아요. 패스트트랙 저 신청안을.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을 팩스로 넣었나 봐요. 그래서 그 국회 이제 직원이 그걸 팩스가 오니까 이게 주주죽 팩스가 오잖아요. 자동으로 인쇄돼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출력된 걸 쓱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막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팩스 너 왜 받는 거야? 막 직원한테. 막 이은재 의원이 막 옆에서 이렇게 툭툭 치면서 누구의 지시가 있어서 지금 받은 거죠? 누구의 지시가 있었어요? 그거 왜 받았어요? 그거 왜 이렇게 뽑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웃겨가지고 웃잖아. 그 직원이 막 웃음을 이렇게 되게 당황스러워하면서 웃음을 참다가 제가 뽑은 것이 아니라 팩스는 그냥 오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뽑았으니까 뽑은 거 아니에요. 누구 지시예요? 아니 팩스를 어떻게? 그 직원이 계속 제가 뽑은 것이 아니라 그 팩스는 저절로 오는 겁니다. 팩스를 써보신 적이 없나 봐. 정말 진짜 그 사무처 그 국회 직원은 도대체 무슨 잘못입니까? 너무 조신하시더라. 어떻게? 아무튼 되게 조신하고 조심스러워하시는데 웃음을 참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뭐 이런 재밌는 네. 일화도 있습니다. 웃긴 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합시다. 연합뉴스 TV가 그동안 잇따랐던 방송사고의 책임을 물어서 무려 11명을 최종적으로 징계를 4명은 감봉, 7명은 견책.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면 연합뉴스 TV 말고 연합뉴스에서는 한 50명은 나가야 될 것 같은. MBN 말씀하시는 거죠? 네, MBN 말고 연합뉴스요. 연합뉴스도 지금 굉장히 보도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이상한 보도들 많았죠. 네. 근데 연합뉴스 TV 물론 일벌백계도 좋지만 형평이 또 안 맞으면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TV만 징계하고. 네. 연합뉴스도 해야죠. 뉴스는 안 하고. 네. 연합뉴스 TV는 이번에 이 감봉, 견책 이거는 이제 실무자급들이고요. 이미 지난 4월 11일에 보도국장과 뉴스총괄부장 보직해임
그리고 김홍태 상무이사가 겸하고 있던 보도본부장 직위도 모두 해임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연합뉴스 TV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강력하게 엄벌하고 있다. 이 심각한 방송 사고인 만큼 엄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연합뉴스도 지금 만만치 않게 사고를 쳤는데 네. 연합뉴스 쪽 소식은 들려오지가 않고 네. MBN 쪽도 물론 MBN도 인사 조치를 하긴 했었습니다. 예, 하긴 했었었는데 네. 이렇게 연합뉴스 TV처럼 성의를 보였는가 이 부분은 좀 달라 보입니다. 네. 자, 아무튼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요. 미디어 오늘 보도인데요. 트럼프 방위비 분담 부자 나라 오보 논란이라고 하네요. 자, 이거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를 특정하지 않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방침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자 국내 언론이 한국을 지칭했다고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국가는 한국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리쳤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28일 그 위스콘신주에서 그 연설 중에 우리는 충분히 미국에 돈을 낼 수 있는 부자 나라들을 방어해주고 있다. 우리가 1년에 방위비를 50억 달러를 쓰는 나라가 하나 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국가명은 밝히지 않았는데 부자 나라. 부자. 우리가 부자인가. 갑자기 또 고민되네. 부자 나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나오자 국내 언론은 한국이 내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시사한 발언으로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조선일보가 일단 29일자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7일 한국을 겨냥해 내년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원한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고요. 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50억 달러를 잃고 있는 한 나라가 있다. 어딘지는 말하지 않겠다. 누구도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가 50억 달러를 쓰는데 장군들에게 물어보니 이 나라는 5억 달러를 지불한다고 했다. 그 나라는 부자인데 우리가 방어 비용으로 45억 달러를 손해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한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2월 한미가 올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합의한 뒤 한국은 5억 달러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요거 우리 거 맞다.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가 또 해석을 한 거죠. 분석을 한 거죠. 그런데 조선일보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우리 정부가 787억 원 늘어난 1조 389억 원을 방위비로 분담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제를 하긴 했어요. 그러면서도 트럼프가 한국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뭘 보이긴. 예.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나라가 한국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다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 부자하면 사우디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어떻게 부자야. UPI 뉴스가 네. 아랍권 대표 방송인 알자지라와 인도의 NDTV 등 타국 매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나라가 한국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보도했다. 그러니까 외신들이 이미 사우디라고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매체 아까 말씀드린 그 인도 방송이랑 알자지라 트럼프 대통령이 살만 사우디 국왕에게 전화를 걸어 방위비를 더 많이 부담하라고 압박했고 실제로 5억 달러를 더 받아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UPI 뉴스가 이렇게도 지적을 했어요. 국내 언론에 대해서. 이같이 외신 보도와 전후 맥락, 방위비 분담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는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오보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UPI 뉴스가 지적을 했습니다. 너무 과잉 해석을 하셔서 결과적으로 오보가 되는. 아니 근데 알고 있었잖아요 사실. 저희보다 알고 있었잖아요. 왜 이러세요 진짜. 네, 모르겠어요 뭐. 뭐 지금 이제 칼럼 사설도 다 베껴 쓰는 판에. 아니 사설을 베껴 쓰는 거랑 또 이거랑은 다른 거라서 근데 너무 연설을 그냥 우리일지도 몰라라고 했으면 모르는데 너무 정말 우리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모니터 얘기할 텐데요. 오늘은 사실은 이 보고서가 조선이 활동가가 저희 이제 신입 활동가가 됐죠. 조선이 활동가가 쓴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제가 그 지금 신입 활동가들이 미디어 탈곡기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동준 씨가 이제 방송 담당 활동가니까 동준 씨가 또 해줘야 되는데
또 요것이 동주 씨가 지금 지금 바빠요. 맡은 보고서를 지금 아까 제가 말한 패스트트랙 보고서를 하고 있느라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마침 봉우 씨가 이 내용을 어제 방송에서 했대요. 그래서 요즘 봉우 씨가 TBS 색다른 시선에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아이템을 다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우 씨랑 이 이야기를 털어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14시 총알장전 전화 한 통 주문 끝 080-508-888 기름값이 올라가 민원년 신문방송 모니터. 세금 폭탄 특집. 세금 폭탄 네. 세금 폭탄. 세금 폭탄이 또 나왔어요. 음.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요새 그런 이슈가 있었나? 없는데 요새는 뭐가 예. 있었죠? 뭐 부동산 할 때 세금 폭탄. 예, 세금 폭탄 보도가 자주 나오긴 했는데 주로 그래도 뭔가 건덕지가 있을 때 나왔죠. 네. 종부세.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종합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몇 번 한 3번 8차례 총 나왔었고. 네. 그것도 그때랑 이제 뭐 거의 없지 않아요? 지금은 뭐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안 나왔으니까. 먹히지도 않고. 그것도 아니고. 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세금 폭탄 떨어질 때가 이제 세법 고칠 때. 세법 고치거나 뭐 연말에 연말정산하는 시즌 되면은 이제 스멀스멀 세금 폭탄 보도가 나오긴 한데 지금 그런 이슈가 하나도 없는데 세금 폭탄 그러게요. 보도가 나온 거예요. 이번에 나온 이제 세금 폭탄 보도는 조세 부담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보도들입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연합뉴스의 첫 보도를 기점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합뉴스가 처음 보도한 보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작년 세금 378조 세수 호황의 조세 부담률 역대 최고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뭔가 어려워. 조세 부담률. 예, 어렵고 네. 일단 조세 부담률 뭐 역대 최고 막 이런 용어들 자체가 조세 부담하니까 국민 개개인들이 부담하는 이 세금의 압박이 상당하구나. 그게 작년에 역대 최고를 찍었구나. 이런 느낌을 주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보도를 좀 상세히 뜯어보면은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이 21일 날 2018년 총 조세 수입과 2018년 GDP, 국내 총생산이죠. 이 수치들의 추정치를 발표했어요. 잠정치를. 작년 잠정치를. 네. 원래는 이게 이제 다 확정치는 매년 10월, 11월에 나옵니다. 매년 말에 나오는 것이죠. 네. 하반기에. 작년치가. 근데 이제 잠정치를 먼저 내놓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 조세 부담률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국내에서 총 생산된 어떤 경제적인 수치들 중에서, 그러니까 국내 총 생산 중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조세 부담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세 수입 나누기 GDP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세라는 게 국세도 들어가 있고 지방세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개인들이 부담하는 소득세,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대다수 국민들이 부담하는 뭐 간접세라든가 뭐 소득세 이런 세금들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21일 날 정부 부처에서 이 조세 수입과 GDP에 대한 잠정치를 발표했더니 연합뉴스가 그 잠정치들 가지고 조세 부담률을 자기네가 계산해서 산출해서 낸 거예요, 보도를. 그러니까 계산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 원래 이제 조세 나누기 GDP니까. 근데 이제 정부 기관들이 이 조세 부담률 잠정치를 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 확정치가 아니니까. 조세 부담률이라는 거는 확정치가 나왔을 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조세 부담률이라는 거 왜냐하면 국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연합뉴스가 이 정부기관에서 잠정치를 내놓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산출을 해본 거죠. 연합뉴스가 계산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018년 조세 부담률 잠정치가 이제 21.2% 정도 나와서 이게 역대 최고를 찍었다고 보도를 한 겁니다. 물론 연합뉴스가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이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이게 잠정치라는 걸 좀 더 강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진 못했고, 그러나 이제 연합뉴스가 같은 날 같은 시기에 작년에 이렇게 세입이 많았기 때문에 복지 지원 마련 등 세출 방안을 잘 짜면 된다 이런 식의 보도도 냈고요. 작년에 세입이 참 많았지만은 여전히 OECD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세입이 굉장히 하위권이다. 조세 부담률이 굉장히 하위권이다. 지난해 기업 실적 호조 등으로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가 378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조세 부담률도 2000년 이후 최대폭으로 늘면서 역대 최고로 높았는데요.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호황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려 이 가운데 29%인 16조 8천억 원을 법인세로 납부했습니다. 덕분에 지난해 우리 정부는 역대 가장 많은 377조 9천억 원의 조세 수입을 거둬들였습니다.
1년 전보다 32조 1천억 원, 9% 증가했는데 특히 법인세와 양도세가 예상보다 많이 거쳤습니다. 지난해 경상 국내 총 생산 대비 세수 비율인 조세 부담률 잠정치도 21.2%로 역대 가장 높습니다. 정부가 특별히 증세한 것은 없고 GDP 성장세가 둔화한 가운데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조세 부담률은 북유럽 국가가 상위권에 있고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쳐 33개 회원국 중 하위 7위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원을 조달하려면 국채 발행이 손쉬운 미국과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조세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장기 목표를 25% OECD 평균으로 하고 한 10년 뒤에 달성을 목표로 하면서 서서히 높여나가야 되죠. 저출산 해소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려면 조세 부담률을 하루빨리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 TV 윤선입니다. 이렇게 보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연합뉴스는 나름 균형을 맞춰서 보도를 냈어요. 그러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연합뉴스가 이렇게 보도를 내니까 연합뉴스 통신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보도를 인용 또는 받아쓰기를 굉장히 많이 했겠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연합뉴스도 이게 잠정치라는 걸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줘서 참 아쉬운 보도긴 합니다. 이게 잠정치라는 걸 설명해줘야 되고 연합뉴스가 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언론사들이 받아 썼습니다. 뭐 한겨레도 내고 경향신문도 내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다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겨레하고 경향신문이 이 보도 제목부터가 다른 게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 아예 보도 제목을 한국 조세 부담률 잠정치 20% 여전히 OECD 하위권 이렇게 뽑았어요. 연합뉴스 보도를 이제 받아 쓰면서 그러니까 연합뉴스도 사실 이런 식으로 좀 뽑아줬으면 좋겠죠. 그러게요. 잠정치 이런 것도 보도에 좀 명시를 해주고 되도록이면 이게 그렇게 우리나라 기준에서 역대 최고치지만은 선진국에 비하면 하위권이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런 보도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연합뉴스도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건데 가장 눈에 띄는 보도는 이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입니다. 네. 조선일보 제목이 이래요. 허리 휘는 세금. 조세 부담률 사상 최고. 21%. 증가폭 18년 만에 최대. 막 제목에 최대, 최고, 허리 휘고. 예, 난리도 아니죠. 난리 났네. 이거는 뭐 잠정치라는 걸 좀 설명해주지 이런 아쉬움이 아니라 그냥 야, 봐 조세 부담률이 역대 최고라 가지고 너네 허리 다 윈다야. 마치 그 조세 부담률 역대 최고 때문에 일반 국민들 개개인이 엄청나게 힘들 것처럼 묘사해놨죠. 그럴 것 같은데. 네, 제목 딱.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잠정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OECD에서는 최하위권이기도 하지만 이게 국민 개개인의 부담을 지우는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왜곡한 제목이죠. 예. 조선일보 보도 안에서는 이게 이제 OECD 회원국 중에서 낮은 편이다 이런 언급도 있고 해요. 있긴 있어요. 예. 하지만 여전히 이게 잠정치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부족하고 보도 제목에서 허리 휘는 세금이라고 명시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죠. 예. 일반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있는 마치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막 세금 많이 걷어서 일반 국민들을 허리를 휘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악의적인 의도들이 엿보인다고도 할 수 있죠. 동아일보는 사설을 썼는데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조세 부담률 역대 최고. 세출 안 줄이면 감당 어려울 것. 이거는 이제 한 발 더 나갔죠. 감당 어려울 것은 뭐야? 조세 부담률이 역대 최고로 찍었으니까 세출 줄여라. 뭐예요? 복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지시까지 나아가는 것은 또 이거 아주 근데 색다른. 감당은 무슨 감당이에요? 모르겠어요. 조세를 안 줄이면 뭐 힘들 것이다. 예. 근데 이게 참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조세 부담률이 역대 최고니까 세출을 줄여라. 그러니까 동아일보의 의도는 그런 거예요. 조세 부담률 역대 최고. 국민들이 세금 내는 부담이 너무 크니까 세출 쉽게 말해서 복지를 막 또 하면 앞으로도 국민들 부담이 커지니까 하지 마라. 이런 의도인 거죠. 아니 국민들 위해서 복지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걷고. 예, 뭐 동아일보가 딱히 그런 거 생각하는 것 같지 않고 어쨌든간에 이것도 이제 공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을 다시 한번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조세 부담률이 역대 최고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작년에 세금이 참 많이 거쳤다는 겁니다. 그쵸. 여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반 국민들이 더 많이 냈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일반 국민 중에 더 많이 낸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일반 국민들이 막 소득세 얼마 좀 더 내봐야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초고가 다주택자들이 낼 수밖에 없었던 종부세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런 세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게 작년에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과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이 조세 부담률 수치라는 게.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영향이 컸습니다. 예상보다 더 거친 국세 25조 4천억 원 가운데 법인세가 7조 9천억 원, 양도소득세가 7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반도체 호황, 지난해 규제 직전 급증했던 부동산 거래 때문입니다.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OECD 33개 국가 가운데 일부 개발도상국가를 제외하고 7번째로 낮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어느 정도의 조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SBS 한승구입니다. 그리고 뭐 세출 줄이지 마라. 근데 그런 수치를 보고 세출 줄이지 마라. 복지하지 마라. 이런 지시까지 나간 건 상당한 비약이죠. 아니, 중간까지 완전 생략된 것이죠. 아니 복지나 이런 거 하려고 세금 걷는 건데.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럼 돈 모아서 뭐 하자는 거예요? 정부한테? 그냥 복지가 싫다는 거예요. 세금만 걷고 아무것도 하지 마. 예. 그게 더 이상하잖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세 부담률이라는 수치를 그대로 우리가 다 인정은 한다고 해도 기업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만들어낸 부란 말이에요. 기업이 내는 부는 영업 실적 이런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기업이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노동자들이 다 힘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업 실적이 좋아져서 법인세를 많이 냈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 재원 가지고 복지를 해서 일반 모든 국민들에게 또는 일반 국민들보다 더 힘든 분들에게 그렇지. 이렇게 복지를 해주는 거는 굉장히 사회적인 선순환인 거예요. 좋은 거죠. 예. 현실화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맨날 보수 세력이 말하는 트리클 다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왜 동아일보는 세출을 줄이라고 강요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겁니다. 네. 예. 이제 가장 재밌는 보도는 채널A입니다. 네. 채널A가 이거를 똑같이 이제 연합뉴스가 이거 조세 부담률을 보도했으니까 그걸 받아쓰면서 제목이 이렇게 뽑습니다. 법인세, 양도세 급증, 조세 부담률 최고. 자, 이거는 어느 정도는 진실을 말한 거예요. 그렇네. 네. 법인세, 양도세는 돈 기업들, 많이 버는 그렇죠. 사람들이나 기업들, 대기업들이 맞아요. 많이 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실을 말했어. 자기네 친구인 동아일보보다는 좀 나아. 예. 근데 이 보도 내용이 상당히 재밌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네, 지난해 우리 국민의 조세 부담률이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급증했는데요. 올해도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법인세로 낸 돈은 16조 8,200억 원입니다. 장사 이래 최고치입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이 22%에서 25%로 오르면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예상보다 7조 9천억 원이 더 많았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크게 늘리기 직전인 지난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양도소득세도 예상보다 7조 7천억 원 더 거쳤습니다. 올해 조세 부담률 역시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공시지가 반영률을 올리고 해서 일반 국민들의 특히 주택 보유하는 분들의 재산세나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인데 지속적인 조세 부담 상승이 불가피하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홍민아입니다. 이건 뭐예요? 조세 부담률이 법인세, 양도세로 급증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삼성전자 힘들 것이고 주택 보유자들이 힘들 것이야 이거죠. 그래서 삼성하고 주택 보유자들이 힘든 이유는 문재인 정부 때문이죠. 그렇죠. 조세를 많이 걔네들한테 많이 걷었으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아까 제가 읽어드린 보도 내용 중에 일반 국민들 특히 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종부세 내는 사람이요. 주택 보유자 중에서도 2%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일반 국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 국민의 2%도 아니야. 전 국민의 2%가 아니라니까요. 주택 보유자들 중에서 최상위 2%. 예. 근데 지금 채널A 보도면 은근히 일반 국민, 특히 뭐 주택 보유자. 일반 국민은 맞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말한 대로 일반 우주인. 맞죠 뭐. 이게 교묘하게 삼성 걱정, 주택 보유자 걱정해주면서 교묘하게 이 시청자의 눈을 흐리는 그런 보도인 것이죠. 일반 국민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 우주인도 똑같은 뜻입니다. 이 채널의 보도가 상당히 또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삼성에 너무 이렇게 호감을 보였다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삼성전자가요 실제로 법인세 많이 냈어요. 근데 왜 냈을까? 나라가 깡패가 아니에요. 일부러 많이 걷지 않아요. 다 그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작년에 반도체 호황,
등 또 수출 호조 이런 걸로 인해서 영업실적의 역대 최고점을 찍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다?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SK 등 다른 기업들도 찍었어요. 영업실적을. 잘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나가네. 네, 작년에 좀 잘했단 말이죠. 반도체 호황이 특히 컸다 그럽니다. 삼성전자만 법인세를 많이 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몇몇 기업들도 상당히 올라갔어요. 법인세가. 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삼성전자가 뭔가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당한 부담을 짊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채널A 보도는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너무 많이 써. 막 이런 뉘앙스로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좋은 일로 묘사해 주진 않았다. 예. 그리고 아까 주택 보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보유를 많이 하고 비싼 거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내는 건데 그분도 2%도 안 돼요. 주택 보유자 중에. 그런데 마치 막 부담 너무 커질 것처럼 막.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작년 조세 부담률 잠정치를 가지고 벌써 내년도에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질 거예요. 이런 보도를 내고 있는 거예요.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삼성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삼성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까놓고 얘기하든가. 이재용 부사장이 힘들어질 것이다. 네. 근데 마치 막 일반 국민이 이런 워딩 넣어가면서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세금은 내야지. 그러니까 이거 우리 지난번에 오건호 운영위원장이 왔을 때 했던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우리는 세금에 대해서 자꾸 피 같은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세금은 적게 내면 좋고 세금은 피 같은 것이고 세금은 아껴야 되고 그러니까 아껴 써야 되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린 그게 약간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더 걷어가면 나쁜 놈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마인드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게 무엇을 원할 때에는 그만큼의 또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좋은 데 쓰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특히 법인세 이거 내가 내는 것도 아닌데 되게 굉장히 걱정하면서 삼성이 더 내면 나한테 엄청나게 큰 불이익이 올 것처럼 기자들은 법인세를 낼 이유가 없죠. 그런 보도들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게 약간 우리의 그런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있잖아요. 공포 수준 혐오로 세금 혐오. 네, 세금 혐오. 이 감정을 부추기는 그런 보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연합뉴스는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 연합뉴스를 보도하니까 이게 나비 효과가 이렇게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연합뉴스가 기자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굉장히 기사를 친절하게 써줘야 돼.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막 보도에다가 조세 부담률 가지고 내년도에 국민 부담 커질 것처럼 기사 쓰지 말 것. 막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좀 해줘. 이거는 그것과 관계 없어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한다 또. 조세 부담률 그렇게까지 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조세 부담률 안에 법인세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음. 삼성전자 법인세 늘어났는데 작년에 일 잘했기 때문임. 친절하게 다 써줘야 되는 거야. 다 써주면 괜찮겠네.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사실은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제목을 제대로 안 읽고 보고서 내용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거의 수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제목을 내놓고 나서 좀 아쉽다고 생각한 게 나갔는데 연합뉴스가 낳고 채널A가 키운 조세 부담률 뭐 이렇게 조세 폭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건 연합뉴스가 나았다고 하기에는 조금 세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억울하는 네,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밉보여서 그래. 그렇긴 해. 근데 연합뉴스 보도가 특별히 그렇게 엄청나게 악의적이라기보다는 연합뉴스는 그냥 자기들 나름의 기사를 냈는데 그냥 한 건데 이게 채널A 가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우 씨 말 맞다나 연합뉴스는 정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저는 이 얘기를 민원연 활동가들한테도 많이 하는데요. 이게 민원연이 그냥 한마디 그냥 당신은 갓 들어온 그냥 글을 쓰기 시작한 사람이지만은 이게 민원연이 입장이 되면은 굉장히 심각해지기 달라지죠. 때문에 그 무게감이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고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연합뉴스는 그거에 비하면 우리 민원연에 비하면 100배, 1000배, 10,000배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를 정말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기사 그렇게 엉터리로 쓰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조세 부담률 보던 엉터리는 아니었다. 나름 썼는데 그게 다른 데 가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게 문제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보시 말처럼 좀 더 친절하게 해주세요. 친절하게 이런 거 쓸 때는 악용될 수 있는 건덕지를 없애야 됩니다. 네네. 그거를 좀 얘기해 이걸로 주시면 괜히 좋겠습니다. 삼성 얘기하지 말 것 막 이렇게 다 써줘요. 그건 너무 웃기잖아. 예언서야 예언서. 여기 양도세, 종부세 다 들어가 있는데 주택 보유자 중 2%만 종부세 낸다는 걸 꼭 기사에 명시할 것. 이렇게 다 써줘요.
자, 댓글 보겠습니다. 아유, 재밌네. 참. 우리 언론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매일 7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언론. 언론사 스스로를 죽이고 언론 소비자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언론을 위해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미련곰태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어제 방송을 듣고는 전국의 모든 전문 번역가들이 통곡할 듯하네요. 어찌 보면 전문 번역가들을 모독하는 듯한 발언을 자유당과 방가일보가 했으니까요. 저도 번역을 해보아서 알지만 실제로 대학교 졸업 세미나 발표 때 번역본 없는 한시를 해석했지요. 그것도 한문, 원문과 사진만 보면서요. 내면에 있는 뜻까지 해석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지 기초는 글자가 담긴 그들의 의미를 알아내는 것이 번역인데 자유한국당과 방가일보는 억지로 내면의 뜻까지 캐치하려고 발악하다가 왜곡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굳이 깊게 들어갈 때는 글자로만 해석되기는 힘들 때이죠. 그럴 땐 글자 그대로 번역해야죠. 그래서 자유당, 방가일보 사라지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티에노님. 그나마 6탄 점거도 수정해서 낸 거다. 원래는 투사 이미지 연합뉴스보도 말씀하신 겁니다. 연합뉴스가 4월 28일에 웰빙에서 투사로 패스트트랙 국면서 이미지 바꾼 한국당.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지금 티에노님께서 이 정도면은 당보에나 자유한국당 당보에서나 나올 법한 제목인데 그쵸. 연합뉴스가 이러니까 폐지 청원이 올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패스트트랙을 좀 상세하게 양적 분석까지 해서 보고서를 준비 중인데 연합뉴스가 거기 대상이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연합뉴스가 아니더라도 이런 보도들이 있으니까 같이 연합뉴스는 특별편으로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이거 진짜 제목 너무하다. 근데 웰빙은 뭐야? 웰빙은 모르는구나. 그 단식 있잖아요. 그 웰빙 단식. 옛날 간헐적 단식 5시간 30분. 그거 해서 우리가 놀림받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투사로 거듭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연합뉴스가 더더욱 굉장히 칭찬해 준 거네. 이거는. 네, 엄청 칭찬한 거죠. 그때는 정말 정신력이 없어가지고 5시간 그런 단식을 하더니 장난치더니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싸웠습니다. 이거죠. 아니 연합뉴스 이 정도면 연합뉴스 안에 자유한국당 당직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난 뻔뻔야님께서 민원연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슈퍼맨이 될 수도 없고요. 스스로 어깨에 너무 많은 짐을 지우지 마세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민원연 구성원 모두 화이팅 하셨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슈퍼맨 하니까 또 처장님 슈퍼맨 광고가 생각이 나요.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 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 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처장님 어깨에 너무 많은 짐이 지금. 네. 유혹의 강님도 그러니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응원해줘야 이런 정말 민망하군요. 민원연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내피셜입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뭐 충분히 다들 많이 응원들을 해주고 계시고. 네. 민원연 회원가입은 모바일과 PC, 네. 전화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하하 오수면님께서 1,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기사는 저희가 지금 그 패스트트랙 그 모니터 하는데 최대한 반영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내일 5월 1일이잖아요. 저희 5월 1일에 원래 놉니다. 노는 거 아니죠. 노동절이니까 우리 노동자로서의 그 각오를 되새기며 신성한 노동절에. 네, 신성한 노동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녹음을 내일 방송을 해놓을 거예요. 또 우리가 노동절날 놀면서 방송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미리 할 수는 있으니까 녹음해놓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댓글은 설명 읽어드리지 않고 그냥 휙 지나가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옛날에 가입했어야 했다. 옛날에 가입했으면 언론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을 텐데. 지금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 광고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지금은 옛날이 되고 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